안녕하세요. 전법으로는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저번 시에 이어서 그 전법오 개요죠.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 그래서 개요는 이제 1장은 오늘까지 이제 문제를 풀고서 마무리 지을 거니까요. 오늘 시간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전체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문제 좀 정리하는 시간 또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이제 다음 시간 이제 2장 들어가니까요. 그 전에 이제 1장까지 내용을 한 번 더 그 용어들, 그죠? 뭐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이제 주요 용어들을 갖다가 몇 장 이제 쭉 써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걸 한 줄 정도씩 정확하게 정의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정의, 그 어떤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내가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은, 이제 좀 많이 쓰게 된다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그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또 따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앞에 이제 책이라든지 문제를 보시면서 다시 정리해서 이제 정확하게 각각 용어들의 정의를 좀 기억을 하셔야지만 이 부분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확장돼서 또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다 다른 부분들의 문제들도 원활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용어들을 갖다가 이제 뭐 다른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에선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네트워크 번이나 암호화 쪽 문제를 냈는데 이 용어에서 이제 약간 혼동이 돼서 이제 그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진짜 풀어야 될 부분이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27번 보시면은 정법의 목적 중에서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밀성이죠. 그죠? 보장하기 위한 방법만을 묶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이제 뭐 데이터 백업이 있어요. 암호화는 거기에 해당되죠. 암호화는 이제 기밀성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 통제라든지 암호화를 통해서 이제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데이터 백업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백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이용이 되는데 그 데이터가 파괴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업된 데이터를 받아다가 원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죠? 그러니까 가용성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잘못된 거 우리가 다시 이제 바로 잡을 때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밀성보다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 백업은 약간 가용성과 관련이 더 크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2번도 이제 데이터 백업 및 데이터 복원이니까 이건 아예 그냥 다 그 내용 넣은 거죠. 그죠? 데이터 복원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업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백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이제 그 정보보론 측에서는 이제 백업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뭐 전체 백업이라든지 뭐 증분 백업, 차분 백업 이런 걸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보론 문제에서는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 아주 자세히 내기보다는 이제 뭐 비교하는 문제를 낸 적은 있죠, 사실은. 그죠? 비교를 낸 적이 있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볼 텐데 데이터를 백업받는다는 건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데이터를 똑같이 또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기억 공간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백업을 받는 시간도 많이 이제 또 들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백업, 중복된 데이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죠. 컴퓨터 일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가면은 거기서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단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이전에 쓰던 게 이제 뭐 종래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파일 시스템이 이제 어떤 데이터의 종속성이나 중복성이 이제 심했던 거를 DBMS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독립성도 만들었고, 데이터의 독립성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중복성을 최소화시키게 되면은 장점이 많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아마 보셨을 텐데, 아직 안 보셨으면 나중에 이제 보일 수 있어요. 중복이 최소화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요. 중복이 만약에 최소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데이터의 불일치성이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이제 뭐 반대로 한다면은 일치성이 높아지는 거죠. 불일치성이 낮아지면서 이제 정확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무결성 유지도 좋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데이터 중복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 중복이 많으면은 불일치성이 높아지면서 정확도 떨어지고 무결성 약화되거든요.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중복이 많이 돼 있으면 많이 돼 있을수록 뭔가 업데이트 할 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할 때 사용자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데이터 중복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일치성이 높아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100번이 중복돼 있어도 뭔가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자가 100번을 다 정확하게 한다면은 절대 불일치성이 높아지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는 여긴 항상 사용자의 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사용자의 실수가 들어가는데 그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데이터의 중복성이 심하면은 안 좋은 점들이 많아요. 일단은. 단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중복이 많으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데이터 복원.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저기 중복이 많이 돼 있으면은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파괴되더라도 그 데이터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는 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회복이죠. 데이터베이스도 회복의 기본 원리가 중복이에요, 사실은 중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완전히 다 없애는 건 아니죠. 그죠? 다 똑같은 개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중복을 뭐 완전히 다 없앤다. 이런 표현은 틀린 것이고,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정보보호에서 뭐 취약점을 하나도 없게 만든다랑 똑같은 거죠. 취약점은 하나도 없게 못 만들어요. 그죠? 항상 잔여 위험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뭐 쭉 이어서 본다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에러가 하나도 없게끔 만들겠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에러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테스트를 많이 해서 잠재적인 오류를 없애도 그건 이제 잠재적인 오류를 줄일 뿐이지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거가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원이 나온 김에 데이터 많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고, 여기다 이제 데이터 복원이 있고 또, 그죠? 뭐 문제의 정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접근 통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암호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기밀성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된다. 그죠? 그래서 27번 정답은 이제 여러분들 4번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좀 보기가 5개 있는 것은 서울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 이것도 서울시 문제일 텐데 서울시 구급 문제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보기 5개 줘서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27번 정답은 여러분들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28번 정보보호의 주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면 보통 이제 옳지 않다, 뭐 옳다 이런 데다 이제 그 문제에서도 밑줄을 쳐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그걸 항상 먼저 구분하고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문제풀이 하거나 하다 보면 이제 옳지 않은 건데 뒤로 넘어가서 이제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 잘못하면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화면이 안 보여서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이 지문 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가 혼동이 돼서 정답을 잘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혼동해서 푼 문제는 다음에 또 검토를 해도 안 보여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걸 답으로 찍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를 잘 못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 볼 때부터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그죠?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는 게 실수를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이 문제를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도 사실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는 점수를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된다면은, 그죠?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하셔서 내 합격권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그 시험장에 가서 얼마나 이제 내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냐,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의 어떤 멘탈 싸움이죠, 그죠? 멘탈 싸움이고,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뭐 공개 안 하는 시험도 있고 공개하는 시험도 있고, 공무원은 이제 뭐 문제를 공개를 안 하는데, 문제를 공개하는 시험을 보시면은 문제지를 시험 끝나고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답 체크가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시험 보고 나와서 그걸 맞춰보면서 이제 풀어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나서 풀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저한테 문제지 보여서 같이 보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시험장에서는 뭐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뭐 당연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그걸 못 봤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죠. 괜히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막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시험장에서는 계속 그걸로만 답을 봤는데 나와서 봤더니 엉뚱한 걸 쓴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런 연습은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형 모의고사도 풀겠지만 그때부터 문제 푸는 거랑 내가 시간 분배를 좀 연습해야지라고 하면 늦어요. 사실은. 시험 보기 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1, 2개월, 뭐 2, 3개월 전이 될 텐데 늦고요. 지금부터 계속 제가 이제 이런 반 할 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문제 볼 때 항상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 볼 때도 시간 배분 잘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이고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내가 문제 풀 때 실수 안 할 수 있는 방식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죠? 항상 공부를 하시는 게 뭐 정보 보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요 목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의 기밀성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가되지 않은 사람은 이 데이터를 보면 안 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어떤 접근 통제 쪽 면이죠. 기밀성을 보장할 때. 그렇죠? 접근 통제 쪽 맞는 말이고 접근 통제랑 암호화가 이제 기밀성이니까. 이번에 가용성은 필요한 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사용자가 적시에 쓰고자 할 때 접근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용성이죠. 그죠? 쓰고자 하는데 못 쓴다면 가용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고요. 3번의 무결성은 식별 인증 및 인가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수행 중일 때 발생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무결성은 이제 식별 인증 인가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데이터에 뭔가 변경할 게 있어 변경을 했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무결성에. 무결성은 뭐예요?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뭔가 바꾼 내용을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해시함수를 쓰는 거죠. 그죠? 3번은 여기랑 옳은 내용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발생하는 활동이 아닌 거죠. 인가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 변경하거나 이런 활동하는 거 될 수 있는 거고요. 4번에 이제 책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책임 추적성 아니면 기록성 그죠? 요즘 잘 쓰진 않는데 뭐 과금이란 표현으로 우리 시험 정보 보론 시험에서 나온 적은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accountability라는 용어가 있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로깅이죠. 로그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제재, 부인 방지, 오류 제한, 침입 탐지 및 방지, 사후 처리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어더트라는 이제 감사랑도 또 관련이 있죠. 그죠?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28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으로 보시면 돼요. 3번으로. 그죠? 보시면 되고. 29번 보안의 3대 요소 중에서 가용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행위는 돼 있는 가용성. 가용성은 내가 이제 뭔가 쓰고자 하는데 못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변조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변조라든지 신분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둘 다 뭐예요? 무결성 쪽 위장, 무결성 쪽을 위협하는 것이고, 그죠? 패킷 범람이 2번에 있고, 트래픽 분석 같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뭐 다 쓰죠. 이건 무결성 쪽이고, 무결성 위협, 그죠? 얘도 무결성 위협. 트래픽 분석은 뭐겠어요? 트래픽 분석은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유추하거나 추론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공격자가 몰라야 되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니까 몰라야 되는 정보를 알게 만들었다. 기밀성 있게 해준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밀성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트래픽 분석이나 이제 뭐 스니핑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실제로. 그죠? 패킷 범람 같은 경우는 가용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가용성을 위협하는 게 도스 공격이고 도스 공격에서도 여러분들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심플로딩 공격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심플로딩 공격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보다도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에 이제 문제에 들어가면 조금 더 뭐 대응 방안이라든지 좀 더 이제 어려운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백로 우큐죠. 그걸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패킷 범라이라는 게 신호를 계속 받아들이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넘치게 만들어서 다른 신호를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 뭐 패킷 범람 같은 형태의 어떤 공격은 다 가용성을 갖다 떨어뜨리는 어떤 하나의 도스 공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죠. 과부하를 일으키게 만든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9번 정답은 여러분들 2번으로 보시면 돼요. 2번. 30번 대표적인 공격 유형으로 뭐 방해, 인터럽트와 가로채기, 인터셉트, 위조, 뭐 패브리케이션, 위조인데 이제 위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보긴 더 편하고요. 그다음에 모디피케이션, 변조 공격이 있다. 이전 가로채기 공격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가로채기죠. 공격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가로채기를 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스니핑 한다는 거죠. 도청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공격자가 그 내용 보면 안 되는데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봐도 모르게 하는 거죠. 암호를 거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가로채기 공격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건 일단 이제 기밀성이 될 거고요. 그죠? 정보 요소가 기밀성이 될 거고. 방해는 뭘까요? 방해. 방해는 이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럽트,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럽트는 방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가로막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가로막기라고도 많이 해요. 가로막기나 방해라고 하는데 이건 뭐야? 그 서비스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가용성을 갖다가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채기는 지금 봤던 기밀성을 위협하는 게 되고, 그죠? 기밀성 쪽을 이제 지키면은 가로채기를 막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위조나 변조는 뭐 아까 본 것처럼 무결성 쪽, 그죠? 무결성 쪽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죠. 그죠? 이거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되고. 30번의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돼요. 1번. 31번 정보보호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인 인증성. 인증성. 그러니까 인증성은 뭐예요? 내가 아이디를 넣고 인증을 하겠죠. 그죠? 아이디가 식별이고요. 식별을 한 다음에 인증을 하는데 인증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맞다는 걸 검증해 주는 거죠. 그죠? 검증해 주는 거. 그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증성을 보장하는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대학에서 개별 학생들의 성적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인가된 사람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잘못 보면 이제 인가된 사람에게만 공개돼야 된다니까 이것도 인증받은 사람만 쓰는 거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권한 쪽이죠. 권한. 인가. 어소리제이션이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민감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돼야 된다. 이건 접근 통제 말하는 거예요. 1번은 접근 통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랬을까요? 접근 통제. 그죠? 접근 통제를 말한다면 이건 인증성이 아니라 기밀성 쪽이죠. 그죠? 기밀성 보장.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뒤에서 요 말만 없어도 헷갈리지가 않은데 요 말 보자마자 인증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접근 권한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접근 통제 쪽이고 기밀성을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병원의 특정 환자의 질병 관련 기록을 해당 기록에 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의사가 이용하고자 할 때 접근 권한이 있는 의사가 이용하고자 할 때 그 정보가 정확하며 오류 및 변조가 없었음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권한이 있는 의사가 이용하고자 할 때 볼 수 있게끔 돼야 된다라고만 나오면 가용성이죠. 가용성 보장해 주는 건데 그 정보가 정확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정보가 정확하며 오류 및 변조가 없었음이 보장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결성 보장이죠. 무결성.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결성 보장.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 인증과 인가라는 게 만약 개념이 좀 혼동이 되면은 1, 2번도 다 헷갈린 질문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그죠?
그러니까 인증과 인가를 거의 비슷하게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인가라는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도 이제 접근 권한이 있는 위사 이렇게 되니까 인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가와 인증은 틀린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인가 쪽은 다 들어있지만 실제로 이쪽은 이제 기밀성 보장 쪽이었고 2번은 무결성 보장 쪽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건 이제 우리한테 나왔던 정보보호 기출문제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사례를 들어서 낼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처음 정보보호론이 시행이 되고 나서 몇 년 지나야지 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하고 바로 앞전에 있던 그냥 정의 정도 쓴 문제, 그죠? 그 문제랑은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봤더니 지금 문제가 인증성이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데이터를 송신한 측이 정당한 송신자, 그죠? 정당한 송신자가 아닌 경우는 수신자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인증이죠.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당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그죠?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 문제가 지금, 인증성에 관련된 거니까, 그죠? 인증성. 3번이 맞고요. 4번에 회사의 웹사이트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허가받은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쓰고자 할 때 접근해서 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용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 뭐 허가받았다, 인가받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증과 인가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이 혼동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지문들 언제든지 또 이제 더 사례를 또 바꿔서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례는 바꾸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일단은 여러분들 정확히 보셔야 되고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 32번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무결성, 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옳은 것 찾는 거네요. 그죠?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밀성이고, 그죠? 이건 기밀성 말하는 거고요. 이번에 인증. 각 개체 간에 전송되는 정보는 암호화에 의해 비밀 보장이 되어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저장된 자료나 전송 자료를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야 된다.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인증이 아니라 인가죠, 인가. 권한부여. 그죠? 말 그대로. 전송되는 암호화에 의한 비밀 보장이 되어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인가 쪽인데 정확히 말한다면 이제 기밀성 쪽이죠. 그죠? 기밀성. 암호화에 의해서 비밀 보장되거나 아니면 이제 인가, 접근 통제를 하겠다 이 뜻이니까 이것도 기밀성이네요. 위에도 기밀성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3번에 접근 통제죠. 접근 제어. 허가된 사용자가 허가된 방식으로 자원에 이건 맞네요. 그죠? 허가된 사람만 허가된 방식으로 필요한 접근에 자원에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다. 접근 통제되는 것이고 4번에 부인봉쇄. 어떠한 행위에 관하여 서명자나 서비스로부터 부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부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죠? 부인 방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뭐예요? 사실 그냥 리퓨디에이션이고. 그죠? 부인. 근데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전자서명을 통해서 부인 방지, 부인 봉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인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보내고 안 보냈다고 한다든지 받고 안 보냈다고 하는 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죠? 4번은 다른 걸 넣어서 틀린 건 아니고 요 내용 자체를 아예 옳지 않게 쓴 거죠. 그죠? 그래서 32번은 이제 정답이 마찬가지로 이제 3번이 되죠. 이 기밀성이 두 개나 들어갔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32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돼요. 3번. 33번 인가된 사용자가 조직의 정보 자산에 적시에 접근해서 뭐 적시란 말 또 나오네. 이거 나오면 뭐 거의 가용성이죠. 그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보보호 요소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인가된 사용자죠. 물론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면 그렇게 쓰지 못하고 충분히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자기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쓸 수 있다. 그죠? 쓰지 못하면 이제 가용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죠? 쓸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이제 가용성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3번도 정답은 3번이 되네요. 3번. 네, 34번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산에 대한 위협 중에서 기밀성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되겠네요. 기밀성. 1번에 메시지가 재정렬됐다. 메시지가 재정렬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겠죠. 그죠? 이건 변조가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아예 바꿔버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막 재정렬하면은 원래 말이 되는 문장이 막 서로 섞이면 어떤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무결성 침해가 되겠죠. 무결성 침해가 될 것이고 2번 새로운 파일이 허위로 만들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결성 침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겠죠. 음, 3번에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 내용이 분석됐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한 거죠. 그죠?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몰라야 되니 공격자 이 내용을 몰라야 되는데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 내용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 내용을 알아낸 거죠. 그죠? 기밀성을 침해한 거죠. 이건 기밀성. 지금 문제가 기밀성 침해니까 이제 3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 4번 장비가 불능 상태가 되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죠? 이건 뭐겠어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장비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제때 못 받고 있는 거죠. 쓰고자 할 때 쓰지 못하니까 이거는 가용성 침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4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네요. 3번. 그죠?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고서 이게 이제 무결성인지 뭐 가용성인지 기밀성인지를 이렇게 알게끔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런 문제들의 어떤 그 예제 지문은 많이 바뀌겠죠. 많이 바뀌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밀성과 가용성과 무결성이라는 그 용어들을 그 보안 목표들을 정확히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런 예제들을 많이 알아놓으면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이제 이런 예제가 되는 걸 막 다 적어놓고 이건 무결성, 이건 가용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어차피 공부하는데 한계도 있고요. 사실은. 그죠? 다 쏘는 거에서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조금만 바꿔놔도 다 응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과적으로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꼭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만 계속 연습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걸 뭐 여러분들 이런 예제가 되는 지문들을 써노트에 적어놓고 이걸 알아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놓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34번 정답은 여러분들 3번으로 보시면 돼요. 3번. 35번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authentication이 있고요.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정보 교환에 위해 실체 식별 아이디 넣은 거죠. 아이디의 식별을 확실하게 하거나 확실하게 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 자격이나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아니면 객체능을 검증하는 데 이용되는 거. authentication 맞죠. 그죠? 그래서 1번에 authentication은 맞고요. 이번에 confidential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밀성이죠. 온 오프라인 환경에서 인가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저장 및 전송되는 중요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는 거죠. 그죠? 노출이 된다면은
그 데이터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기밀성을 지키고 싶은 거죠. 우리 둘만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게끔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인테그리티니까 이제 무결성이죠.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그렇죠? 인가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생성 또는 변경되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걸 우리 무결성이라고 하죠. 3번도 맞고요. 4번은 이제 가용성인데, 행위나 이벤트의 발생을 증명하여 나중에 행위나 이벤트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가용성은 뭐예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쓰고자 할 때 적시에 쓸 수 있다면은 가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가용성이 되는데, 쓰고자 할 때 써야 되는 거. 근데 여기 지금 나온 설명은 어떤 행위의 발생을 증명해서 나중에 행위나 이벤트를 안 했다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이건 부인 방지죠. 부인 방지 아니면 부인 봉쇄라고 하는데 보통 부인 방지라는 말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non-repudiatio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 내용이 지금은 뭐예요?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니까 4번 내용이 이제 가용성이 아니라 non-repudiation, 부인 방지의 설명을 써놓은 거죠. 기억하셔야 되고 뭔가를 하고 안 했다고 하는 거. 그죠? 보내고도 안 보냈다고 하고 받고서도 안 받았다고 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부인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돼요. 4번. 36번 보안 요소에 대한 설명과 용어가 바르게 짝짓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잠재적인 원인이나 행위자니까 이건 뭐가 돼요? 위협이 되겠죠, 이건. 그죠? 이건 위협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지문들은 다 중요해요. 기억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고. 이건 정의로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거. 같은 지문이 실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죠? 니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여 손실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요. 미칠 가능성이니까 뭐예요? 아직은 발생되지 않은 거죠. 그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많이 발생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원하지 않는 어떤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될 것 같다. 근데 얼마나 그게 가능성이 있냐 이걸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발생할 거, 현재 발생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거. 그게 사실 위험 관리잖아요. 그게. 그죠?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위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보기 보시면 위협과 1번이 위협이죠. 2번이 위험만 해도 이제 정답은 지금 36번 2번이 되는 거고, 그죠? 2번. 그리고 취약점, 위험을 정확히 봤으니까 취약점을 이제 한번 맞춰보면 되는 거죠. 아이고. 맞춰보면은 자산의 잠재적인 속성. 그죠? 일부러 넣어놓은 속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우리가 일부러 빈틈을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잘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이제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게 취약점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부러 빈틈을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뭐 일부러 벽에다가 이렇게 뭐 누구 드나들 수 있는 구멍 하나 뚫어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들다 보면은 뭐가 잘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위협의 이용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취약점이 되는 거죠. 취약점, 취약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위협이나 위험이나 취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연장에 써놓고서 내가 한 줄을 쓴다. 위협이 뭐고 위험이 뭐고 취약성이 뭐다라는 걸 한 줄로 써볼 때 요걸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요거에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개념을 그대로 쓸 수 있다면은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앞전의 문제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더라도 그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잘 서 있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그죠? 요건 반드시 셋 다 중요하니까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번의 정답은 2번이 되죠. 그죠? 위험, 취약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7번은 이제 OECD 가이드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2002에서 제시한 원리 중에서 참여자들은 정보 시스템과 여기서부터죠. 그죠?
참여자들은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의 필요성과 그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중요한 거 이거죠. 그러니까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조직에서 어떤 하나의 조직, 어떤 회사나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에 이제 그 회사원들이라든지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 것도 대충 알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보부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자기 업무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이 회사에 어떤 정보부 관리체계가 있거나 사규나 내규가 있다면은 그걸 지켜야지 되는데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컴플라이언스가 없어지는 거, 준거성이 없어지는 거고, 준거성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아예 단정을 짓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인식 제고가 안 된 거예요. 인식 제고가 안 돼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어디다 바탕을 둔 거예요? 선설에다 바탕을 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선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알면 지킨다 이거죠. 알면. 몰라서 못 지킨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훈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아니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그 회사에 도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하나 도입해서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무슨 뭐 조직원들, 회사원들한테 각각 임무가 떨어질 것이고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정보보호에 필요한 어떤 체크사항들이 있을 거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로 훈련을 안 시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모아놓고 직원들이 이제 뭐 시간대별로 나눠서 모아놓고 이제 뭐 정보보호 강사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이 조직에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하나 인증을 받는 게 더 교육 홍보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제 인식 제고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컴플라이언스도 높아지면서 이 회사에 있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사람들이 잘 이제 뭐라 하겠어요? 지키겠죠, 한마디로. 결국은 이건 인식을 말하는 거죠. 인식 제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겠지만 1번이 되겠죠, 1번.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뭐예요? 해설에도 써놨는데 인식이 있고 뭐 참여자들은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의 필요 및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인식. 그래야지만 인식 제고가 돼야지만 뭐가 돼요? 준거성이 높아지는 컴플라이언스.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임도 읽어보세요. 똥을 치고. 모든 참여자들은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에 책임이 다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 근데 윤리도 있고. 윤리도 있는데 사실 재평가가 조금 더 중요해요. 이런 거 다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게 사실은 나왔던 거예요. 여러 시험에서는 재평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윤리는 참여자들은 타인들의 적법한 이익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재평가는 뭐예요? 참여자들은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을 재검토 및 재평가하여야 하며 보안 정책이나 관행, 도구, 절차 등의 적절한 수정을 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여러분들 뭐 많이 봤던 인증제 같은 걸 보더라도 보통 이제 인증 갱신 기간은 3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이제 매년 한 번씩 다시 이제 그 인증심사를 또 그러니까 인증심사가 아니라 뭐예요? 갱신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후심사를 받는 거죠, 사후심사를. 1년에 한 번씩.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평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보보호 시스템을 만들어 넣었어요. 예를 들어 IDS를 만들어 놓는데 이 IDS라는 게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뭔가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게 몇 달 지났더니 새로운 기술이 막 생겨가지고 이건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그럼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괜히 우리 시스템의 어떤 성능만 떨어뜨리는 요소밖에 안 되니까 이걸 지금 어떤 해킹 기술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정보보호에 관련된 어떤 장비들을 하나 도입했을 때는 그 장비의 이제 어떤 그 실제 쓰임새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재평가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필요 없는 장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이제 IT 기술 쪽, 네트워크 기술 쪽이 굉장히 짧은 시간마다 발전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재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죠? 알아놓으셔야 돼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37번의 정답은 설명 보셔야 되고, 1번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식이나 지금 나왔던 책임이나 윤리나 재평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교재에 있는 거 아니면 해설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OECD 개인정보 보호 8개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해설에다가는 제가 뭐 여기 정답 아닌 것들만 넣어놓은 거죠. 지금 정답이 이제 2번이니까 정보 정확성 원칙이니까 이용 제한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목적 명시 원칙 써놨는데요. 해설에. 나머지 것들 8개 다 교재에 있잖아요.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지 않다가 이제 OECD 그 가이드라인 OECD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래 들어서 꽤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우리 정보보호 시험에서도 여기저기 시험에서 꽤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막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 번 이상 정독해서 잘 읽어보지 않으면은 문제 풀 때 이제 이게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시험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정보 이용 목적성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뭐 정확성, 뭐 안전성, 최신성이 그거죠. 데이터가 변경되는데 그 데이터를 따로 DB에 변경해 놓지 않으면은 뭐 학생들 뭐 막 전학 가고 전화 오고 막 그랬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으면은 물론 최신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뭐 6개월 전에 데이터다 그럼 정확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정확성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정보 정확성의 원칙이다. 최신성이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죠? 옛날 데이터 바뀐 게 잔뜩 있는데도 안 바꿨다 그럼 그건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우리한테는 정보가 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정보 정확성의 원칙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용 제한의 원칙, 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 및 공개는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용 제한의 원칙이 있고, 근데 안전성 확보의 원칙도 있고, 그죠? 개인정보의 침해, 누설,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안전 조치 확보 같은 게 있고, 근데 목적 명시 원칙, 그래서 뭐 수집 이전 또는 당시의 수집 목적 명시를 해야 되고, 명시는 목적에 적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된다 등등. 여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공개 원칙도 있고, 그죠? 그런 거 다 보세요, 한 번씩.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예전에는 이제 종류를 냈다고요. 그래서 다음 중 뭐 OECD 개인정보 보호 8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냈었는데 근래 나오는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딱 주고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그 앞전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읽어보시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잘 봐놓으시면은 사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딱딱 이 이름과 이 내용에 대한 게 딱 매칭이 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반드시 좀 읽어보셔야 될 사항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38번 정답은 여러분들 2번으로 보시면 되고, 39번도 이제 뭐 그거죠. OECD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 중에서, 이게 뭐 앞에 뭐 있네요. 그죠?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아까 한번 읽었던 거죠. 개인정보 침해, 누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인 안전조치. 그죠? 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 안전성 확보의 원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수집 제한의 원칙이나 이용 제한의 원칙이나 정보 정확성의 원칙 같은 것들도 아까 있었던 내용도 있는데 교재에 있는 걸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반드시.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39번 정답은 지금은 4번이 되겠죠. 그죠? 4번. 그 다음에 40번 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는 예방 통제, 그 다음에 탐지 통제, 그 다음에 교정 통제로 분류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더 통제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거의 이 세 가지를 내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잘 보셔야 되고 예방을 하다가 뭔가가 예방을 한다고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탐지되는 게 뭐가 들어오는 게 탐지가 된다. 그럼 탐지 통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탐지가 돼. 탐지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탐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침입하거나 이런 게 탐지가 됐다. 그죠? 뭔가 잘못된 게 탐지가 됐다면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교정. 그죠? 고쳐야 되니까. 그때 교정 통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례대로 되는 거죠. 예방 통제하다가 탐지 통제하고 탐지 통제하다가 탐지된 거는 또 교정할 수 있도록 통제가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중 해당 통제별에 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1번에 탐지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탐지하는 걸 말 그대로 탐지. 불법적인 접근 시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왜 한 거예요? 불법적인 접근 시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죠? 접근 위반 로그를 남기도록 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둘 다 들어있잖아요. 로그를 남기도록 하였다. 여기도 로그를 남기도록 하였다. 근데 로그를 왜 남겼냐가 중요한 거죠. 로그를 남긴 게 탐지 통제된다, 무슨 통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1번을 딱 보면은 당연히 탐지 통제 내용이거든요, 1번이 이게. 그래서 2번을 딱 봤는데 쭉 읽다 보니까 여기도 로그를 남기도록 하였다. 1번도 탐지 통제가 대충 맞나 보다 하고 딱 넘어가는 순간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때는 3, 4번만 계속 읽게 된다고요. 비인가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죠? 비인가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예방하는 거죠. 비인가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뭔가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짓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아예 접근 못하게 한 거죠. 예방 맞죠. 그죠? 4번도 관리자 외에는 특정 시설이나 설비에 접근할 수 없게 아예 예방한 거죠. 그래서 특정 시설에 관리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외에 어떤 사람들이 접근하면은 또 안 좋은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못하게 예방한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럼 정답은 1, 2번에 있는 거죠. 1, 2번에.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로그를 남기도록 했는데 뭐가 틀리냐면 얘는 왜 그런 거예요? 불법적인 접근 시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접근 시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탐지하기 위해서죠. 탐지. 탐지하려고 한 거예요. 로그를 남기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2번은 지금 뭐라 되어 있어요? 데이터 파일의 복구를 위해서. 복구는 왜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교정하려고, 고치려고. 그죠? 정정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잘못됐어요. 이거 고쳐야지 다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교정, 커렉티브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구하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 파일의 복구를 위한 트레이션 로그를 남기도록 한 거는 탐지 통제가 아니라 이건 교정 통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정.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건데 왜 이거는 틀리고 이건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왜 이걸 했는지, 왜 로그를 남기게 했는지, 그죠? 요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얘는 탐지를 하기 위해서 로그를 남긴 거고, 얘는 정정을 하려고, 교정하려고 로그를 남긴 거니까 두 가지가 갈리는 거죠.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2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정보보호 개요에 대해서 이제 총 40문제를 봤는데요. 문제 개수는 이제 각각의 장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떤 건 이제 뭐, 대충 요 정도 문제 개수가 나오는데, 이제 뭐, 암호화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겠죠? 문제 개수가 아무래도. 그죠? 이건 뭐 두 배 가까이 늘 거란 말이에요. 많이 나왔으니까. 그죠? 기출문제도 많고. 물론 많이 나왔어도 그 중에 또 이제 겹쳐지게 나온 문제들은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또 제외시키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그래도 많아요. 여러 형태의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를, 수업을 들으시면은 지금처럼 이제 오늘 이제 1장 정보보호 개요의 이제 마지막 문제 시간,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1장 다 문제 풀었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전체적 1장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을 꼭 하고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정리 다시 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면은 다음 시간에 2장 갔다가 또 이제 문제 볼 거니까 2장의 문제도 여러분들 먼저 수업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쭉 풀어보시고, 그죠?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 2장에서 다시 만나뵐 테니까 1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수업을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